안녕하십니까. 윤리뉴스의 김하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1차 접촉을 가진 남북은 14일 오전 현재 2차 고위급 접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의제 없이 남북 간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격이 없는 의견 교환으로 진행된 1차 고위급 접촉에선 구체적인 합의 사항 없이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통일부는 1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측은 정부 대북 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임을 강조하고 남북 합의 사항인 이산가족 상봉 이행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측은 남측의 설명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상호 비방 중상,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과 함께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로 연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과 한미 군사훈련의 연계는 인도주의적 문제와 군사적 사안을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배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14 통일기원 한민족 평화통일대회 기조 강연에서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편 이산가족 상봉에 관해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며 남북 간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의 주제는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금년도에 통일부는 신뢰와 협력의 바탕을 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평화통일의 그 기반의 일부분이라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 통일부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우선 북한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북한을 설득해서 협력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협력이 단발적으로 끝나는 그런 협력이 아니고 좀 이어지는 협력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국제사회의 협력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한테 우리가 통일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청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더불어 같이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그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단지 말로서만이 아니고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 앞으로 장차 다가오게 될 통일 미래를 장식하게 될 통일 미래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이 통일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줄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 역시 우리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한 대로 이행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남북관계는 넘어갈 수 있다.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약속한 대로 잘 지켜지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점차 남북 간의 협력의 범위가 또 속도가 더 넓어지고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만큼 신뢰를 쌓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강산을 포함한 영동 지역에 내린 폭설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금강산 일대에는 2m 30cm 정도의 폭설이 내렸지만 남측이 지원한 제설 장비로 동해선 출입사무소에서 금강산 호텔까지 20km의 1차선 도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측 지역에도 폭설이 내렸지만 주민들이 동원돼 오는 20일에 열릴 예정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 이산가족 면회소 주변의 제설 작업은 마친 상태며 어제인 13일부터는 덤프트럭을 이용해 부근에 쌓인 눈을 인근 하천으로 버리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원활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준비를 위해 금주내 선발대를 금강산 지역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양측은 지난 7일 남북 간 통신 분야 실무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의 인터넷망 구축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 내용은 개성공단에 구축할 인터넷망의 구성 경로와 서비스 제공 방식, 인증 방식에 관한 것으로 우리 측 지역의 문산 방향 인터넷 회선이 북한 개성정보통신국 전송 설비를 거쳐 개성공단에 있는 종합지원센터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안에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 인터넷이 연결되면 입주기업의 업무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통일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장에 필요한 설계 도면이나 서류를 팩스로 주고받고 그 내용을 일일이 다시 컴퓨터에 입력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이 지난 1월에 출시한 통일교육용 게임 앱 통일 조각 그림 맞추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통일 관련 이미지와 남북한 언어비교 OX 퀴즈를 활용해 교육의 놀이를 접목시킨 이 앱은 이달 10일 기준 18,000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통일 조각 그림 맞추기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먼저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초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로써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통일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통일 현장 견학 비용이나 통일 문화체험 비용, 교육 교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나진 하산 물류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한국 컨소시엄 관계자 18명의 나진 지역 현장 실사를 위한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실사 방북은 지난해 11월 한국 컨소시엄 3사와 러시아 철도공사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방북단은 2월 11일부터 3일간 나진 하산 철도 구간 나진항 등에 대한 현장 실사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한러 양국 간 신뢰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국익 차원에서 이 사업을 장려하고 앞으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의 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에 있는 이산가족들은 애를 태우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가족과의 만남,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주 유니뉴스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